지금 미국 금융시장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잔잔해 보이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 정말 거대한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평온함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35bp. 이 숫자가 보이시죠? 여기서 bp, 그러니까 베이시스 포인트는 금리의 0.01%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앞으로 1년 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려 1.35%나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낙관론이 시장 전체를 덮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오늘 끝까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시장의 이 평온한 겉모습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연준이 처한 딜레마와 전문가들의 논쟁을 들여다볼 거고요. 또 신용시장에 숨어있는 균열, 그리고 공공시장과 사모시장의 미묘한 관계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시장은 지금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걸까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같이 문제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무브지수. 이거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기업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스프레드도 몇 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최소 해번은 할 거다. 이걸 거의 뭐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하죠, 정말. 하지만 말이죠. 바로 그 잔잔한 수면 바로 아래에서는 정말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에 뭘 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아주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자, 아폴로의 짐 젤처.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고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데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 이건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프랭클린 템플턴의 소날 데사이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경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봤을 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명백한 실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완전히 180도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마크 카바나. 이 사람은 오히려 연준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금리를 3% 아래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경제가 아니에요. 바로 정치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대사인은 채권 발행량 같은 경제의 논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카바나는 곧 있을 선거, 즉 정치적인 압력이라는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냐, 정치냐, 여러분은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 신용시장,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그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용시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안정감, 이게 정말 경제가 튼튼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가올 위험 신호를 그냥 애써 무시하고 있는 위험한 아니함이냐? 바로 이 싸움이죠. 일단 괜찮다고 보는 쪽의 근거도 꽤 탄탄해요. 블랙록의 아만다 라이넘 같은 사람들은 경제도 튼튼하고 수요와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말하거든요. 특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고위험 채권,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발행의 71%가 새로 빚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존 빚의 만기를 연장하는 소위 빚 돌려막기, 즉 차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지표만 보면 신용 위험은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광산의 카나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면 사람보다 먼저 반응하니까요.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다가올 위험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런 조기 경보 신호를 바로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험 프리미엄, 즉 스프레드가 아주 낮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가장 취약한 CCC 등급 채권의 프리미엄만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카나리아인 거죠. 시장이 모든 위험을 그냥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어디부터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공공시장과 어느새 엄청나게 커져버린 사모시장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크트리의 웨인달은 정말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공공시장은 사모시장에 감사의 빚을 졌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니까 그 빈자리를 사모 신용시장이 대신 채워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째, 기업들이 굳이 공공시장, 그러니까 채권시장에 가서 돈을 빌릴 필요가 줄어들어요. 덕분에 공공시장은 공급 물량 폭탄을 맞을 걱정을 덜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유동성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반이 되어주는 아주 기묘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의 여러 겹을 한꺼풀씩 벗겨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이 평온한 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인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이게 결국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압력입니다. 이게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만약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사모시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공공시장으로 확 번지는 리스크 전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이 낙관론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 나올 경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 그리고 미국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표에 나온 이 이벤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팽팽한 힘겨루기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낙관론과 전문가들의 차가운 경고, 이 두 거대한 힘이 충돌했을 때 과연 누가 옳았다는 게 증명될까요? 시장일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일까요? 그 결과가 바로 앞으로 우리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